안녕하세요, 방출입니다. 마이크 잠깐. 오늘 제가 좀 상가집을 갔다 왔어요. 저희 이제 배드민턴 치시는 분이 좀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상가집 갔다 왔는데, 그분께서 이제 그 장기 기증 있죠? 그걸 하셔가지고 정말 진짜 숭고한 어떤 정신이 너무 귀감이 돼서 한번 갔다 왔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좋은 데로 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매와 도로 완벽 분해를 제가 오늘 한번 해볼게요. 경매를 하려면 42가지 도로의 내용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이제 도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제 토탈적으로 싹 정리를 해드릴 건데,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원을 뭐 5년 6년 다녀도 이게 긴 거 같고 저게 긴 거 같고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오늘 그래서 요 42가지 정도 되더라고. 제가 이제 대충 어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대충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도로 관련 사항이 한 42가지 정도 쭉 이게 다 있는데, 오늘 다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2편에서 좀 하겠습니다. 2편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요건데, 42가지 정말 아마 경매하면서 반드시 맞닥뜨려지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저도 10년 넘게 했지만 헷갈리는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제가 다음에 시간 또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무허가 농지에 또는 산지에 무허가 미등기 건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만약에 여기에 법정이상권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럼 이것들이 다 불법인가, 그건 아니란 얘기죠. 제가 연도별로 다 말씀드릴 거예요. 요 표는 공부가 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거거든요. 요 위에 있는 게 이제 여기 그 농어촌 특별조치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연도별로 제가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연도별로. 그리고 여 밑에는 도로가 어떻게 해서 이제 변천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법에 관련된 도로가 그거 건축법에 관련된 도로. 그 다음에 여기는 건축물 대장. 우리가 이제 시골에 보면, 아니면 또 도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도시 인근에도 건축물 대장도 없고 등기부도 없는 것도 있고요. 등기부만 있고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것들. 그럼 그것들이 다 무허가 미등기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거하고 요거 이제 그 농지법에 변천사를 제가 여기다 나열을 해봤습니다. 뭐 73년, 97년, 90년, 94년, 96년. 요런데 이제 어떤 무허가 건물인지 이게 불법 건물인지 판단하려면 여러분 이 법들을 다 알아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도로에 관련된 거, 건축물 대장에 관련된 거, 농지법에 관련된 거, 요 네 개가 짬뽕이 돼야지만이, 요 네 개를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 공부 10년에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학원 강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 연도별로 대충. 그래야지만이 비도시 면지역, 아니면 도시지역, 도시 외곽지역에 무허가 미등기 건물, 매각에서 제외, 그런 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 정말 반절로 낙찰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제가 또 그리고 이제 그 교재를 판매하지 않습니까? 건축 허가권,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100%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맹지에서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내는 그 사례들 제가 530강부터 얘기했죠. 그런 관련 자료들, 그 다음에 요런 자료들 다 합쳐서 제가 100만원에 따로 교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제 58만원 지금은 58만원 교재를 사신 분들이 한해서만 판매하고 있어요. 뭐 요 알맹이만, 요것은 10년 이상 공부해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10년 이상 공부해도 모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고 그런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 정말 빨리 목적지에 닿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진짜 알맹이만 탁탁 배워서 빨리 목적지에 닿을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들 10년 공부해도 이런 표 하나 못 만들고요. 이런 표를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들 맨날 어려운 게 경매가. 저도 권리분석은 다른 사람한테 5만원 주고 10만원 주고 의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배우지 마시고 정말 제 교재 1300페이지짜리 58만원짜리 구매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100% 전됐어요. 착공이 돼 있든 안 되든, 건축물이 있든 없든, 뭐 그죠? 뭐 어떤 착공신고, 어떤 뭐 밑에 뭐 콘크리트 쳤던 지하가 있든 100% 됩니다.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여러분들만 모를 거네요. 학원 강사 원장한테 물어보세요. 아냐고. 100% 되냐고 물어보세요. 안 된다고 하는 학원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맹지, 제가 뭐 어떤 학원에서 뭐 얼마 수익 났네 그런 얘기 하죠. 제 수익률 따라오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든 돈이 공법에 있습니다. 공법에. 그리고 요런 표를 통해서 어떤 공법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그래야지만이 이런 물건 많이 나와요. 제가
최근에 이제 오늘 상가집 가기 전에 상담한 내용이 500억짜리를 그러니까 20억에 받았어요. 반가격에 받았어요.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죠?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저한테 의뢰하더라고요. 제가 100% 된다고 했어요. 제가 상담료 받고 상담해드렸습니다. 그죠? 또 교재도 팔고, 교재도 158만원짜리 팔고, 58만원 플러스 100만원짜리 또 구매하시더라고요. 이게 엄청나게 큰 대기업입니다. 주식회사, 제가 내일이나 모레 공개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낙찰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제가 오늘 이 도로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게요. 이건 제가 내일 다시 하고, 어쨌든 제가 강의 교재 안 했구나. 요거, 강의 교재 이렇게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요, 참고하십시오. 요것만 사셔도 되고, 그죠? 요걸 사신 분에 한해서, 요걸 판매하는 겁니다, 제가. 요것만 사시면 안 되고요. 안 팔고요. 요걸 사시는 분에 한해서, 58만원짜리 분에 한해서, 요걸 제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경매 레벨에 탑에 오르려면, 빨리, 제가 이제 늦기 전에 구매하십시오. 요거 다음 달에는 제가 8월달에는 68만원 올릴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올릴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볼게요. 좀 사설이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535강. 도로 관련 사항 42가지. 자, 우리가 도로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건축법에 나와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알고, 다 아는 거. 뭐 이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건축법 2조 1항. 이 법에서 사용한 용어들은 다 갖다가 2조 1항 11호, 그죠? 감옥과 남옥이 있어요. 그죠? 감옥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어쩌고저쩌고 있고, 도로법에 한 도로, 사도법에 한 사도,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밖에 관계 법령 어쩌고저쩌고 신설, 이런 것들이 있고, 요것은 이제 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른 어떤 도로는 말 그대로 개발행위가 도로예요. 그죠? 그 다음에 도로법에 한 도로, 요것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그 다음에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요런 거 갖다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라고 합니다. 사도법은 많이 아시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죠? 도로법에 준한 시설로 포장도 깔끔하게 하고, 그렇게 시설로 도로를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건축법 2조 1항, 그죠? 2조 1항, 남옥에, 뭐 11호,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죠? 2조 1항, 11호, 남옥.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옥. 이 남옥이 뭐냐면 바로 이게 현황도로인 거예요. 현황도로. 대한민국 거의 대다수의 도로가 이 현황도로입니다. 이 현황도로 때문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현황도로 또는 사실상 도로.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광시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이게 바로 현황도로거든요, 여러분. 이게 현황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 허가 시에 뭐 공장을 짓는다거나 주택을 짓는다거나 도로를 낼 거 아닙니까? 아니면 또 사용승낙을 받아서 도로를 낸다든가, 그런 게 바로 건축 허가 시에 시군구장한테 허가를 받는 겁니다. 이걸 바로 현황도로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해 볼 거고요. 이게 한 40몇 가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것을 그리고 이제 뭐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막다른 도로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막다른 도로. 여기 있죠? 막다른 도로는 요렇게 10m 미만일 경우는 너비가 2m도 된다. 그죠? 10m에서 35m는 3m도 된다. 그 다음에 35m는 6m도 된다. 요 내용이거든요. 맨 지역은 뭐 4m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 방금 요 1번은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도로 종류예요. 그죠? 여기 설명 다 해드렸죠? 건축법 2조 1항 11호 감옥과 남옥에 있는 거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요. 모르시는 분은 제 교재에 제 강의에 많이 제가 수록해놨으니까 천천히 공부하시면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로를 얘기할 때 현황도로라고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법을 공부할 때 계속 헷갈리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현황도로, 사실상 도로, 법정도로, 뭐 이런 도로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굉장히 많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현황도로라는 게 뭐냐면,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옥,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건축 허가시 또는 신고시에, 건축 허가할 때, 내가 건축을 신고할 때 또는 허가할 때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도로, 이게 바로 현황도로입니다. 이게 바로 건축법상 도로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건축법상 도로 지정 공고했냐 안 했냐 그건 이제 조금 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요거 현황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법상 도로에서 언급되는 사항. 도로법상 도로가 뭐예요? 국도, 지방도, 시군구도, 뭐 4차선 이상의 뭐 시군구도, 그런 거죠. 아까 여기 도로법상 도로가 뭐예요? 여기 여기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도로법상 도로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요거 도로법상 도로, 요거 여기까지가 도로법상 도로입니다. 뭐 고속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일반 국도, 광역시도, 이런 게 바로 도로법에서 얘기하는 도로예요. 근데 이런 건 사실은 우리하고 별 관계는 없거든요. 크게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언급된 사항에서 있는데, 도로법상 도로에서 한번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여기에 접도구역과 완충녹지가 나와요. 그죠? 접도구역과 완충녹지가 나온다고, 여기에. 죄송합니다. 자꾸 이제 지금 오늘 저희들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좀 타계하셔가지고 계속 좀 밴드를 올리는데 좀 무음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접도구역과 완충녹지가 나오는데, 접도구역과 완충녹지를 통해서 도로구 개설이 가능한지 또는 건축가 가능한지, 요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뭐 이게 설명 안 해도. 그 다음에 도로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도 정말 어려웠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거 좀 올려야 되겠다. 제가 강의에도 무지하게 사투리에서 죄송합니다. 엄청 설명해드렸지만, 도시지역에 도로가 있어요. 동지역의 도로. 우리가 도시지역을 행정구역상 동지역이라고 하죠. 또는 읍지역. 읍도 도시지역입니다. 동지역을 도시지역의 도로라고 하고, 비도시지역 도로가 있어요. 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비도시지역은 뭐예요? 면지역이죠, 면. 도시지역은 읍과 동지역을 도시지역이라고 하고, 비도시는 면지역이라고 하고 그럽니다. 건축법에서는요.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할 의무가 있죠. 도시지역은요. 그죠? 동과 읍은 우리가 이제 건축 허가를 낼 때 그 도로를 건축상 도로로 지정 공고를 하면 공로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도로로 지정 공고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만 비도시 지역에는, 면지역에는 지정 공고 의무가 없어요. 모르시는 분은 제 교재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두 가지 문제만 낼게요. 문제가 많이 있는데 한두 가지 문제만 내볼게요. 자, 이게 도시 지역이야. 그죠? 하나만 더. 3m 이하 도로로 기존 건축물들이 건축허가를 받았고 개발하고자 하는 내 토지는 3m 내외의 도로에 붙어 있다면, 자, 뭔 얘기냐면 이게 여기 이제 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도시 지역에 건물들이 많이 있어. 근데 내 토지가 여기 이렇게 딱 있어. 내 토지가. 근데 내 토지는 요렇게 아주 뭐 이게 도로가 나머지는 다 4m 이상인데 요것은 3m밖에 저장이 안 됐어. 근데 도시지역은 3m 이상 확보하라고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경우는 3m를 확보해야 되면 나는 이 도로에서부터 1m만 더 후퇴해서 건축을 하면 되죠. 그죠? 이게 건축 후퇴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건축이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문제는 제가 받은 거 많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한번 교재 있는 분 교재 보시고,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비도시 면지역에서 도시지역인 읍 또는 면지역으로, 면지역에서 읍 또는 동지역이 잘못됐네요. 동지역으로 승격이 되어 개발하고자 하는데 내 토지가 3m 도로에 붙어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옛날에는 이게 면지역이었어. 이게 면지역이었어요. 면지역은 이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 지정 공고할 의무가 없죠. 그죠? 그리고 면지역은 또 4m 이하에도 건축허가가 나요. 근데 도시지역은 4m 이상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 토지가 여기에 이게 면지역이 있을 때는 이게 3m 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자고 일어나보니까 내 살고 있는 이 집이 읍지역으로 바뀌어 버렸어. 읍지역으로. 그럼 내가 나중에 이 건물을 때리 붓고 다시 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문제가 생기죠. 아까도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독이나 읍으로 승격돼도 똑같아요. 그죠? 내가 건축하고 할 때는 여기 건축 이 4m만 확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3m였다면 이 사람도 여기 0.5m, 나도 0.5m만 후퇴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건축 가능합니다. 뭐 면적에서 동쪽으로 올라왔다고, 면적에서 읍지역으로 올라왔다고 걱정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이제 면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물론 질문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요건 제가 시간 관계상 다 해결 못 하드립니다. 여기 있네. 3m 이하인 마을 안길, 통과도로, 새마을도로, 농어촌 정비법 도로, 농로 등을 하여 얼마든지 건축가 가능한지 여부. 네. 비도시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할 의무는 없지만 이런 도로를 통해서 통과도로, 새마을도로, 농어촌 정비도로, 그 다음에 농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4m 이하라고 하더라도 4m 이하라고 하더라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꼭 이런 건축이 가능한 토지만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박은 명지에서 난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모르시는 분은 제 530강부터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런 비도시 지역에서는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이 포기되어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포장 여부도 봐야 되고, 상하수도 진입 여부도 봐야 되고, 그죠? 시작자 도시계획 조례도 확인해야 되고, 통과도로인지 막다른 도로인지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가지 검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로 비도시 지역과 도시 지역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도로를 볼 때 뭐가 있냐면 개발행위 허가에 의한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 시 필요한 도로 너비가 있죠. 요것은 뭐 다 아시죠?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죠? 이걸 모르면 안 되죠. 1000제곱미터를 개발하고 할 때는 4m 미만, 그죠? 그 다음에 뭐 5000제곱미터는 4m, 뭐 5000에서 3만은 6m, 3만에서 3만 이상은 8m 이상 도로를 확보해야 되고, 또 공장 같은 경우는 달라지죠. 공장 같은 경우는 더 넓어질 수가 있다.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일종 군생과 주택을 한해서 3m의 진입로가 없고 마을 안길이나 농로를 이용해서 개발행위를 받을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아까 위에 문제 8번 7번 항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비도시 면적은요 굳이 4m가 안 돼도 돼요. 그죠? 굳이 4m가 안 돼도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것들, 그죠? 포장이 돼 있냐, 아니면 지하도로를 봐야 되고, 마을 안길, 뭐 어떤 통과도로냐, 새마을도로냐, 농어촌 정비법상의 도로냐, 또는 농로냐, 농로를 통해서도 건축가 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농촌은요, 그죠? 그러니까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농어촌 정비법에 보면 농로라는 개념이 나와요. 농로라는 개념, 농로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냐 없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받을 수 있다. 오케이. 대부분 승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농로도 일정한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도로를 볼 때 또 뭐 봐야 되냐. 도로와 다른 도로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있거든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거 여기에는 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뭐 버스 정차대, 횡단보도, 종단 기울기, 뭐 어떤 터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여러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거리 코너 땅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다. 사거리 코너 땅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다. 왜? 얘도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사거리야. 이게 사거리. 근데 내 땅이 여기 있어. 내 땅이 여기 있어. 그럼 이 땅이 좋은 겁니까? 지금 이 도로와 다른 도로와 연결에 관한 규칙은 비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도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헷갈리는 게 이게 도시적인지 비도시적인지 가로치고 가로열고 항상 빠졌다니까요. 가로열고 가로치고. 제가 어제 강의 때 그랬죠. 저당권도 가로열고 가로치고가 빠졌다고. 저당권 설정 당시 앞에 가로열고, 최초의 저당권 설정 당시 가로 닫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로와 다른 도로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가로열고 가로 닫고 빠졌다고요. 어디에 적용하냐? 비도시 지역에 적용하는데 비도시 지역에 적용한다. 이게 빠진 거라고요. 사람들이 이런 가로친 걸 모르니까 맨날 헷갈리는 거야. 맨날. 야, 그럼 뭐 우리 안산시에 있는 왜 도시 지역은 왜 이게 다 명지가 아니야? 코너 땅이 좋은 거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죠? 어쨌든 간에 비도시 지역에 적용되는 거고요. 이런 땅을 사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 그죠? 이런 비도시 면적에 비도시 지역에는, 그죠? 도로 연결 허가, 도로 점령 허가,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연결 허가 금지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제 교재, 이게 몇 페이지였더라? 264페이지에 있네, 제 교재. 여기에 보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것이 적용되는 것은 국도, 지방도, 4차선 이상의 시군구도, 변속차로 가감축차선을 만들어야 되고, 도시지역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 그죠? 도시지역에 많이 적용된다면 뭐 코너 땅이 다 나쁜 땅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설치 제한 거리가 있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면 차들이 쭉 가다가 서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우회전하는 차들, 막 팡팡 튕겨 나오는 차들이 있으면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쉽겠죠, 이렇게요. 그죠? 이런데 팍팍 차가 직진 받아 나가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차가 팍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 건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코너 사거리 땅이 결코 좋은 땅은 아니다. 비도시 면지역에서는. 그죠?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요것이 적용되는 것은 국도, 지방도 4차선 이상의 시군고도에 적용된다. 그죠?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도로와 연결에 관한 규칙은 도시지역 은 적용 안 된다. 그죠? 도시는 적용 안 된다. 그 다음에 도로에 관한 연결의 규칙은 비도시에 적용한다. 요거 꼭 아셔야 돼요. 괜히 또 이런 거 잘못 들었다가는, 잘못 알면 여러분 도시지역에도 이게 적용되나 헷갈려요, 많이. 그러니까 막 입찰 조물권도 못 들어가고 망설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버스 정류장, 이건 도시지역입니다. 버스 정류장, 또는 횡단보도, 지하철 입구 같은데 이런 데는 도로 점령이 안 돼요. 차가 못 올라간다고, 도로로. 왜? 버스 정류장은 사람이 타고 내리는 곳이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차가 들어가면 사람 치잖아요. 횡단보도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건너는 곳이잖아요. 그런 데는 또 내 땅이 만약에 거기 있다, 내 건물이 거기 있다 하면 도로 점령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하철 입구, 사람이 출입이 많잖아요.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다 막 도로 점령해가지고 차가 막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다니겠어요, 불안해서? 이런 것들은 도로 점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법 적용면이 어디 나왔냐면,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요거.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요것은 도시지역에만 적용된다. 도시지역에만. 왜? 도시지역에 어떤 뭐 횡단보도 설치하고 뭐 도로 점령하고 어떤 그런 도시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도로, 그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이것은 이 법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필요하면 이거 뭐 많은 양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도로를 볼 때 또 이제 도로 점령 허가가 있고, 도로를 내기 위해서 도로 점령 허가가 있고, 공원 또 점령 허가가 있죠. 그 다음에 국어 점령 허가도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 맹지를 탈출하는데 국어 점령 허가를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맹지로 돈 벌 때 국어 점령 이런 거 잘 얘기 안 하죠. 이런 것은 하수들이나 얘기하는 거죠. 하수들이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우리 옆집 강아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 다음에 판례에서 인정한 도로. 건축법상 도로는 아닌데, 그죠? 건축상 도로는 아닌데 판례에서 인정한 도로가 있어요. 그죠?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정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백타적인 사용 수익권이 행사가 제한된다. 예를 들어서 3m 이하의 마을 안길, 통과도로, 새마을도로, 농어촌 정비상 도로, 농로, 포장 여부인지, 그다음에 상하수도 진입 여부가 있는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는 도로입니다. 그럼 이런 것은 건축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건축가 나겠죠, 당연히. 그죠? 그다음에 제가 학원에서 사고를 가장 많이 치는 게 이거예요. 학원 원장들이 사고를 가장 많이 치는 게 이겁니다. 분양 단지 내 도로. 제가 요거 최근에 저번 달에 요걸 6분 상담했어요. 6분. 저번 달에 이거 가지고 6분 상담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뭐 캡처하실 분 캡처하시고, 여러분들 제 교재에 있는 분들은 캡처 안 하셔도 돼요. 제 교재에 다 실려 있으니까. 자, 분양 단지 내 도로. 분양 목적으로 도로. 그죠? 이게 사용승낙가 필요하냐? 뭐 길을 막는다거나, 당신 건축가가 되려면 만약에 이런 분양이 있어, 이렇게 도로 쫙 냈어, 이렇게. 그죠? 이게 잘라서 다 이렇게 뭐 분양을 했어. A, B, C, D, E, F, G, H 뭐 이렇게 쭉 분양을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구도가 나가지고, 그죠? 이게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 경매로 넘어갔다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냐,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냐? 분양 단지 내 도로는 아니죠. 그 특별 승계인, 상속인, 특별 승계인도 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어떤 또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경락 받아도 이런 것은 여러분들 제가 그러잖아요. 도로 좋아하지 말라고. 도로 경매 좋아해서 뭐합니까, 그거? 그죠? 남의 다니는 길 막아서, 그죠? 남의 길 막으면 지하길도 막혀요, 여러분. 도로 경매 절대 하지 마세요. 그죠? 도로 경매 해가지고 제가 처음엔 돈 번 사람도 많이 봤지만요. 결국엔 다 쪽박 차더라고요, 대부분. 학원에서 뭐, 도로 경매 강사 초빙해서
그렇게 쓸데기 없는 강의하는 학원도 많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여러분 도로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도시계획 시설 중에 그죠? 도시계획 시설 도로 중에 미불용지가 있어요. 그런 것은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이런 거 그죠? 개인 사유인 도로를 낙찰을 받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남의 길 막으면 자기 길도 막힌다. 그건 진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도로 경매 좋아하는 사람들 지금 다 망해서 지금 뭐 어디 있는지 저 파악도 안 됩니다. 그죠? 옛날에 도로 해서 얼마 벌었네. 그 사람들 지금 인터넷에 없어요. 그거 정답이다. 그죠? 남의 길을 막으면 내 앞길이 막힌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분양 단지 내 도로 요거 100% 사용수는 안 받아도 된다. 대부분 판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몇 가지 있어요. 분양 단지 내 도로를 하더라도 그죠? 도로가 n분의 1 지분이고 도로로 분할된 지번의 지목이 임야 농지라면 요것은 n분의 1인 경우는 사용수나 받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분양 단지 내 도로를 하더라도 도로가 1인 소유이고 도로로 분할된 지번의 지목이 임야 농지라면 그죠? 도로가 1인 소유예요. 도로로 분할된 지번의 지목이 임야나 농지예요. 그죠? 어떻게 이거 사용수당 받아야 되겠어요? 이 도로가 1인 소유잖아. 이 도로가 1인 소유고 그죠? 도로로 분할된 지번의 지목이 이게 임야 또는 농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사용수당 받아야 되나요? 사용수당 받아야 된다고요? 제가 1인이라고 했지. 1인 지가 팔아먹은 거 아니야, 그죠? 지가 팔아먹은 거예요. 최초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요, 여기다 대부분 건축허가를 내놓고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건축법상 도로 지정 공고를 그리고 또 이제 그 개발행위가 받을 때 이렇게 분양 단지는 대부분 이런 걸 건축법상 도로 지정합니다. 이것은 좀 케이스마다 좀 틀려요. 이것은요. 그리고 또 하나, 분양 단지 내 도로를 하더라도 도로가 1인 소유이고 이 도로가 1인 소유예요. 이 도로가 1인 소유 한 명이에요. 분할된 도로의 지목이 도로이고 이게 도로고 이게 지목이 도로고 분양받은 필지의 지목이 임야다. 이 분양받은 필지의 지목이 임야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여기 사용수당을 받아야 되나? 이 사람의 사용수당 받을 필요 없죠. 나는 여기에 개발행위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 토지에. 그죠? 문제는 이겁니다. n분의 1일 때. n분의 1일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1인 소유가 이렇게 분양을 했잖아요. 1인이 분양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로면은 상관없는데 이게 만약에 도로 지목이 변경이 안 됐다. 그럼 이런 경우는 조금 케이스가 한 두 가지 정도 나눠지는데 요것은 제가 비밀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밀로 할게요. 뭐 공부 많이 해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에 개발허가를 통하여 건축허가 낸 게 있죠. 그죠? 개발허가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수당을 받은 도로 낙찰받은 경우 어렵나 이 말이? 그죠? 자, 똑같은 내용인데 뭔 내용이냐면 여기 이제 이렇게 뭐 땅이 있어. 근데 입구에 타인의 이렇게 그죠? 이게 사용수당을 받아서 이 도로를 사용승낙을 받아서 내가 여기를 개발행위를 지금 하고 있어. 근데 이 도로가 경매가 나와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 못해드리니까 너무 지루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도로를 낙찰받은 거잖아요. 개발행위를 해서 도로를 낙찰받은 경우. 그리고 위에는 이게 이제 미준공시. 그리고 또 아래는 이게 준공시인데 미준공시인데 도로를 낙찰받은 경우. 그죠?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요 두 가지 경우하고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놨거든요. 요거 한번 필요하시면 제 교재에 있으니까 다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알고 넘어가자 그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도로. 요것은 개발행위가 똑같아요. 어차피 지구단위 계획이 얹혀지면 다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의 도로나 개발행위 도로나 이런 헷갈리지 마시고 똑같습니다. 어차피 개발행위를 통해서 지구단위를 받아야 되니까 똑같습니다. 내용은. 그 다음에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도로 있죠. 그죠? 도시계획 조례. 도시계획 시설 도로라고 하죠. 요것이요. 여기에 바로 미불용지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여기에. 미불용지에 관한 규정을 보고 싶으면 이 도시계획 조례를 보시면 되고요. 도시계획 시설 도로에 대해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황도로, 사실상 도로, 관습사상 도로. 그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런 게 바로 헷갈리는 거예요. 현황도로는 말 그대로 지적상 없어요. 지적상에는 없어. 그렇지만 현황이 도로란 얘기예요. 현황은 도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까 건축법상 도로 있죠? 그죠?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아까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목에 있는 거. 건축 허가 시에 시장 군수가 지정 공고한 거. 그죠? 또 비도시 면적에는 공고할 의무가 없으니까 공고를 안 해도 되죠. 그래서 때문에 비도시 면적은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건축 허가를 넣는 거죠. 그럼 그 개발행위 허가에 건축법상 도로로 규정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도시 면적도 대부분 허가 다 됩니다. 대부분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황도로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현황도로에 제가 연역을 쭉 적어놨어요. 이렇게요. 76년, 62년, 76년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뭐 적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보십시오. 3m 이상 도로를 확보하라. 그거는 언제부터 나왔냐면 76년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그죠? 62년부터 여기 보면 62년 그죠? 건축법이 이제 제정되면서부터 도로로 하면 폭 3m 이상 도로를 말한다. 이거 오래된 역사 그죠? 3m 이상의 도로는 1962년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잘 연구를 해보면 그죠? 연구를 해보면 3m 이하도 얼마든지 건축이 가능했고 옛날에 그렇기 때문에 비도시 면지역 또는 과거의 도시 외곽 지역에 3m 이하라 하더라도 이미 이게 뭐 3m만 돼도 돼요. 3m인 경우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는 것이 있고 왜 이런 연역을 통해서 건축법이 바뀌었으니까 그 바뀐 연도에 따라서 이게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2m가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3m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종합적으로 위에 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좀 어렵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하니까 저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그냥 이런 것이 있다. 근데 이제 경매를 공부했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지분인 도로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개발행위 허가가 안 되는 곳은 동의가 필요하고 건축허가 진입로에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차후 다른 지분권자를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죠?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맹지이면서 지목은 대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도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대법원 판례 있습니다. 여러분. 대법원 판례 있어요. 건축허가 됩니다. 공무원은 안 된다고 하거든요. 대부분 판례 돼요. 공무원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맹지이면서 내 땅이 이렇게 옛날에 집이 이제 없어진 거죠. 이제 지목이 돼야 이게. 근데 앞땅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 그죠?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도로가 없으니까 제가 여기 지목은 된데 건축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는 지목이 돼인 거, 맹지인 대에도 건축이 가능하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드리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도로에 관련된 거. 지적상 도로는 있는데 지적상 도로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현황은 없어. 그럼 이런 경우는 우리가 도로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적상 도로는 없는데 현황은 있다. 이게 바로 현황도로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목에 있는 거. 그런 경우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이해 가시죠? 자세한 내용이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특히 이제 여러분들 한 가지 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산지 전용 시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기준이 있거든요. 기존 도로가 없어도 돼요. 그죠? 허가받은 주택이 2호 이상 있으면 현황 도로로도 산지 전용 허가가 가능하다. 이게 뭐냐면 현황 도로란 다음 각 오무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현황 도로는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이 준치점로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 그러니까 산지법에서 얘기하는 산지의 어떤 현황도로가 나 있잖아. 한 2m 정도. 뭐 그게 2m가 되든 3m가 되든 상관없어요. 여기에 주택이 뭐 2호 이상, 두 채 이상 허가가 난 과거가 있다면, 그죠? 얼마든지 이것도 건축부상 도로로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죠? 이해 가시죠? 이것은 참 제가 공개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죠? 이건 공개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특히 임야, 이런 데 건축허가 할 때 이런 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요거. 오늘 제가 좀 이제 상가집 갔다 와서 좀 몸이 좀 힘이 없어요. 그리고 또 좀 이게 아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얘기 안 할래. 그냥 더 스트레스 받으니까. 사용승낙이 필요 없는 도로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사용승낙이 필요 없는 도로. 비도시 면적에서도 사용승낙이 필요 없는 도로가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쭉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또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하철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죠? 뭐 해외에 거주한다거나 이제 도로 소유자가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허가권자가 도로 지정한 곳들, 그다음에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다 못 적었습니다. 제 교재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럼 28번째.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 도로. 그죠? 이것은 뭐 개발행위 허가시 다 받아야 되겠죠. 그죠?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도로. 그죠? 내가 어떤 토지가 있어. 근데 내 토지가 맹지야. 근데 앞에 토지 사람들의,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이 도로로 건축허가를 내는 거죠. 그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맹지 탈출의 하나 방법인데, 뭐 이런 건 기본으로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도로의 폐지. 도로의 폐지도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거죠? 3m 이하의 도로도 건축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대충 설명드렸지만 그거 외에도 막다른 도로, 공원, 공개공지 등으로 통해서 불편이 없고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상 도로는 3m 이상이 하지만 지형적으로 곤란한 경우는 그죠? 2m, 3m도 된다 이거죠. 그죠? 2m, 3m도 된다. 지형적으로 곤란한 지역. 그죠? 아까 말했던 막다른 도로라든가 또 단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도 2m, 3m만 돼도 된다. 그죠? 또 개발행위에 우리 지침에 보면 5,000제곱미터 미만은 3m를 확보해라라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과 단독주택은 마을 안길, 농로 등을 통해서 건축가 가능하죠. 그죠? 농로. 이것은 농어촌 정비법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건요. 농로는. 그죠? 마을 안길도 농어촌 정비법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1번째. 좀 이렇게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제 교재에 이렇게 다 실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십시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F 치시고 제 교재에 컨트롤 F 치시고 아이고 여기다 딱 하시고 컨트롤 F 치시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도로라고 딱 치면 그리고 엔터를 치면 그리고 문서 전체에다 클릭하시고 그러면 도로에 관련된 단어가 다 나와 있어요. 1300페이지 제 교재 이렇게 해서 찾아가시면 공부하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번째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도로 요거 한번 꼭 보시고요.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도로는 다 공로예요, 여러분. 알아죠? 보면 이제 공로라는 게 뭐죠? 건축허가 다 가능한 도로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포장된 현황도로, 마을 안길, 새마을 도로, 이미 포장되어 있는 도로, 그 다음에 포장이 좋다는 서명이 있었겠죠, 그죠? 근데 포장이 안 된 현황도로 차이가 있죠. 뭐 경매 1, 2년 공부하신 분들 다 아시겠죠? 포장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것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되냐 안 되냐 그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 포장이 안 된 현황도로 같은 경우는 조금 다시 한번 두들겨 봐야 됩니다. 근데 포장이 돼 있는 현황도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대부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죠? 토지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포장했겠어요? 본인이 직접 했던가 국가에서 괜히 그런 거 포장했겠습니까? 새마을 사업 때 다 동의받고 한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공로예요, 공로.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도로도 있죠. 지역권 제가 맹지 탈출하면서 말씀드렸고 42강인가 거기도 나와 있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황도로와 지료 청구. 현황도로를 통해서 지료 청구할 수 있나? 그죠? 현황도로를 통해서 지료 청구할 수 있나? 지료 청구는 할 수 있겠죠. 그죠? 비도시 면적에서 건축법상 도로 지정 공고 안 됐다면 지료 청구할 수 있겠죠. 계약에 따라서. 그렇지만 또 예를 들어 사도 아까 제가 사도법상 사도에 의한 도로는 통행료를 징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것은 사도법상 사도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건. 도로법상 도로하고 거의 뭐 준하는 어떤 그 안전기준이라든가 규정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사도법상 사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법상 사도를 개설한 자는 통행료를 징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사도법상 사도는 아니지만 고속도로 우리 통행료 징수하는 데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별장을 옛날에 이렇게 막 이게 하나하나 임야야. 그런데 어떤 대기업 회장이 이렇게 딱 별장을 딱 하나 짓고 이 자기 토지 소유에다가 이렇게 길 하나 멋지게 되죠, 이렇게요. 그죠? 길. 이게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 개인 사도. 이 사도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100% 이 사도 허가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이 사도를 통행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사도 소유자가 통행료를 징수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린벨트 내 도로 점령, 뭐 기죠? 국어 점령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가 없이도 건축이 이게 되는 경우, 도로가 없이도 건축이 되는 경우 있죠? 농막, 산림 경영사, 농립어업인용 창고, 뭐 이런 것들. 뭐 이거 솔직히 야매 부리려면 얼마든지 부릴 수 있어요. 그죠? 진짜 경치 좋은 곳에 산림 경영사 하나 딱 지놓으면요, 기가 막히죠. 완전 별장이죠. 그죠?
농막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농림어업인용 창고 좋잖아요. 창고 꼭 창고처럼 지어야 됩니까? 창고를 집처럼 지어도 되잖아요. 창고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어요. 법에서 지금 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번째,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마무리할게요. 개발한 경우는 지침에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도 있다. 그죠? 왜냐면 이게 내용이 굉장히 제가 좀 이게 심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거 꼭 읽어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제 교재에 다 나와 있거든요. 요거 개발행 허가시 대부분 다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게 돼 있어요. 하도 이게 분쟁이 많다 보니까 90년도, 그러니까 제가 내일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90년도 이후부터인가 대부분 다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지자체에서. 그죠? 그 다음에 40번째, 40번. 현황도로 소유자가 바뀌면 사용승낙이 필요하다는 지자체도 있다. 그죠? 현황도로 소유자가 바뀌면 사용승낙을 해와라. 라는 지자체도 있는데, 그죠? 대부분에서 뭐라고 해석했는지 볼까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은 포기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현황도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고, 매매, 경매 등의 특별 승계인도 그대로 승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황도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사용승낙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현황도로에 대한 판례 입장, 제가 판례를 쭉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현황도로에 대한 판례 입장을 쭉 적어놨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진입로, 그다음에 현행법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는데 76년 3, 5, 뭐 어쩌고저쩌고 이미 3회토를 하면 배타적 사용승권이 제한된 것이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현행법 기준이 안 맞아도, 그죠? 76년 1월 31일까지 이미 도로 3회타 도로가 있었다면, 그죠? 이미 76년까지는 다 무조건 도로예요. 도로 3회타라고 한다면 다 도로입니다. 사용승낙 안 받아도 돼요. 또 그 다음 게 있는데, 그 다음에 2000년 5월 8일까지 비도시 지역의 건축물은 농지 또는 산지 전용 신고로 건축한 후에 건축물 대장을 생성했던 사후신고 건축물이 존재했죠. 제 위에 표현하죠. 사후신고 건축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건축물 대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도로와 관련된 건축법 조문의 변천사, 도로와 관련된 건축 조문의 변천사 1962년, 76년, 그죠? 요렇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그 다음에 81년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거 한번 여러분들 보면 이게 쭉 전체적인 흐름이 이해가 가요. 제 교재에 다 있으니까 교재 있으신 분들 꼭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건축법에서 도로에 대한 변천이 76년, 그죠? 아까 81년, 또 92년, 또 2006년 또 있을 수 있죠. 2006년은 사후신고 건축물이 있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현황도로는요 92년 6월이 중요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죠? 92년 6월 전에는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을 허가 신청할 때는 진입로를 확보할 의무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죠? 신고 대상 건축물을 92년 뭐라고요? 92년 6월 1일 이전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허가 신청할 때, 그죠? 신고할 때는 진입로를 확보할 의무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92년 6월 이전에 건물이 그죠? 허가 대상 건축물인지 신고 대상 건축물인지 그것만 보면 되겠죠. 그죠? 그죠? 제가 다 좀 적어놨는데 볼게요. 여기서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62년에서 92년 5월 30일까지는 허가 대상 건축물만 건축법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고 도로장에 작성 비치했죠. 그죠? 1962년부터 1992년까지 허가 대상 건축물만 건축법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고 도로장에 비치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1992년 6월 1일 전에 건축물이 신고 대상 규모였다면 그 진입로는 건축상 도로로 지정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5월 31일 이후니까 설령 이것이 신고 대상 규모의 건축물이었다고 한다면, 신고 대상, 그러면 신고 대상 건축물은 아까 뭐라 했어요? 위에 나와 있잖아요. 허가 대상 건축물은 허가 대상 건축물만 건축법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고 도로장에 기재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신고 대상 건축물은 안 했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92년 6월 1일 이전의 현황도로는 배터리 사용 승권이 포기가 되었는지 또는 제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신고상 건축물인지를 살펴야 된다. 신고상 먼저 건축물인지. 그러니까 92년 전에 건물이 신고상 건축물이었냐 허가상 건축물이냐에 따라서 180도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죠? 이해 가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웬만한 건축물은 대부분 허가 대상이었어요. 허가 대상. 허가 대상이었다고요. 그죠? 따라서 건축물 진입로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었을 것이다. 제 결론입니다. 이게. 이해 가시죠? 92년 6월 1일 이전에 그죠? 92년 6월 1일 이전에 너무 광범위한데? 너무 시간도 많이 됐고 제가 좀 띄엄띄엄 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있죠? 도로 92년 6월 1일 이전 그죠? 92년 6월 1일 이전에 는 뭐라고요? 허가를 받은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만이 도로대장에 기재를 했다. 그죠? 1992년 이때 건축법이 개정됐습니다. 여기 나와있네. 이것은 건축물대장으로 건축물대장이구나. 도로에는 여기 이제 이렇게 건축법이 되면서 도로도 관련돼 있는데 제가 여기 안 적어놨네. 도로대장은 81년부터 90년, 94년, 그 다음에 92년, 그죠? 9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9월 1일 이전에, 그러니까 1992년 이전에 도로가 나 있다든가, 아니면 건물이 있다든가, 그 도로를 통해서 건축을 받았다든가, 그럼 뭐라고요? 거의 90% 이상이 다 허가상 건축물이었다. 그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제가 했는데요. 좀 저도 피곤해서 좀 성의가 없더라도 이해하시고, 여러분 뭐 다음 달엔 또 교재값이 또 오르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시고요. 이번 달에도 10분만 판매할 거예요. 지금 오늘까지 한 분 구매해가지고 이제 주식회사 큰 대기업 직원분이 구매하셔가지고 오늘까지 해서 이제 5분 나갔습니다. 뭐 하루 이틀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재 구매하실 분들은 서둘러 주시고요. 또 요거 이제 교재 구매하신 분 중에서 요거 아까 말씀드렸죠. 건축 강의자 100% 된다. 맹지. 그 다음에 어떤 무허가 미등기 건물 100% 해결. 요거까지 다 해서 100만 원이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구매하십시오. 감사합니다.